우리는 사회에서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나가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실행하기도 전에 해보지도 않으면서 미리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은 두 가지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앞으로 남은 여생을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긴 노후 생활 동안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지금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심각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고정관념을 벗어나면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볼 수가 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왜 우리는 퇴직을 해서 은퇴를 해야 하죠? 은퇴를 안 하면 안 되나요? 무슨 황당한 질문이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 50대 중반이 되면 이제 퇴직을 하고 또 은퇴를 해서 이제 노후 생활로 접어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동물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들은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생존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을 해서 직장에 취직을 하고 정해진 월급을 받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생필품도 구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생존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하고 비슷해요. 만약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삭막하지 않나요? 인간은 일반 동물하고 다른 존재잖아요. 뭔가 생각할 수 있고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일반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 많은 잠재력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목적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삶에서 수많은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체험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서 학교 교육을 받고 또 사회에 나와서 생존하기 위해서 직장에 취업을 하고 계속 직장 일에 얽매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에 왔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놓쳐버린 거죠. 자, 이런 방식 자체가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나가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뭔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야 되고 배워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덧 퇴직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50대 중후반이 돼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 30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지금 막막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면 이제 더 이상 나는 할 일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거리만 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무런 것도 투자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퇴직을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롯이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황금의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퇴직하고 나면 한 3년 정도는 아주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퇴직금도 받았고 적당하게 아껴서 쓰면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생활비는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3년 정도는 좀 놀아도 누군가로부터 눈치를 받지 않게 되죠. 그래서 3년이라는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죠. 그냥 즐기면서 보낼 게 아니고요. 앞으로 퇴직하고 나서 50년 그 이상의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이때 그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 사고의 폭이 좁아져서 더 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수년 후에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제안해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은퇴 후에 노후를 잘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째는요, 퇴직을 하고 나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까를 생각을 한다면 10년 이상 할 수 있는 일의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10년 이상이라는 기간은 아주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미래를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좀 더 장기적이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젊었을 때부터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면 그 일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10년 이상의 기간이면 취미생활, 또 돈 버는 문제, 이런 문제를 떠나서 훨씬 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하고 싶은 일의 주제를 정하자 하는 게 첫 번째 항목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것이 정해졌으면 그것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10년 이상 아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면 아마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이 없을 수 있어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여행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여행을 한 번도 안 해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여행을 공부하면 됩니다.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서적을 찾아서 읽어보고 또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충분히 공부를 하면 돼요. 얼마든지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직장생활 다니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자녀들 키우고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바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1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적어도 한 3년 정도면 어떤 분야든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자, 여행이라고 하면 여행 계획을 짜서 여행을 그냥 풍경, 경치 보고 그걸 즐기는 여행이 아니고 역사적인 탐구라든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형태들을 공부하는 그런 여행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은 세웠지만 실행은 작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작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직접 몸으로 해보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작게 시작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게 됩니다. 내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또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게 되면 그 시점이 되면은요, 아, 이제 무언가를 하고 싶다 하는 어떤 욕구가 생기게 돼요. 그 시점이 돼서 그 욕구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실행하기도 전에 해보지도 않으면서 미리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봤자 좋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느끼는 대로 공부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여행을 하고 싶었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생활 어떤 습관을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체험만 하고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체험한 것들을 글로 남기고 사진으로 남기고 뭔가 기록하고 싶다 하는 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소득을 올릴 수 있을지가 보이게 돼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돈을 벌까를 생각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를 못해요. 돈 벌기 위해서 또 내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먼저 선택을 하고 그것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됐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나타나면은요, 거기에서 일이 더 확장되게 돼 있어요. 단지 여행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10년 이후 20년 30년 정말 은퇴해서 죽기 직전까지 뭔가 할 수 있는 인생의 큰 주제를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내 삶이
그냥 소일하고 죽을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뭔가 창조적이면서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산업화 이전에는요, 은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산업화 이전에는 농부면 죽을 때까지 농부로 생활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어부면 죽을 때까지 고기잡이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은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사회가 조직화되고 또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니까 학교라는 게 생겼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또 사회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체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스템 안에서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그 시스템에서는 좀 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은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은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관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로봇, 인공지능이 산업화 시대의 직업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산업화 시대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생활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 시대의 어떤 직업에 대한 개념 자체를 지금부터는 바꿔야 돼요. 앞으로는 인간이 해왔던 일의 50% 정도는 로봇, 인공지능이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아마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 본연의 가치를 창조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이 여행에 관련한 어떤 영상을 만들고 블로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봇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인간으로서 그런 여행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경험들, 이것들은 로봇이 단순히 경험하지 않고 블로그로 쓴 거하고 인간이 실제 경험해서 쓴 거하고는 아주 다른 차원의 일들이에요. 어쩌면 인간은 여행을 하더라도 그런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색다른 경험의 여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인간은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산업화 시대의 직업은 소멸되고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기회들을 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시간은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대체되기 때문에 인간은 좀 더 많은 시간을 자유롭고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짜여진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익숙했다면 앞으로는 자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에 좀 더 많은 생각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기회가 있고 그 중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시대는 정말 인생을 멋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선택하고 할 수 있게끔 기회가 왔는데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시간을 그냥 소일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요? 저는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일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80세까지 할 거예요. 아니, 제가 만약에 그때 더 건강하다면 아마 90세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사업만 할 게 아니고요. 독서와 명상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글로써 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도 지루해 본 적은 없는데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루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적인 부분도 이제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그러면은 큰돈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일만 충분히 해도 경제적인 부분은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의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의 상황은 과거에 내가 했던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정말 멋진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